국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제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국정원에도 인사검증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 올레 이렇게 뻔뻔해요. 법을 진짜. 완전히 거꾸로 되돌려 네. 놓으려고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뭐 네. 이런 권한들을 다 없앴잖아요. 없앴죠. 그거를 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 검증할 수 있게 정보 수집을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으면.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와, 전 아, 나쁘게 뭐 음모론일 수도 있겠는데 모든 것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는 부분들이 약간 위법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니까 야, 그러면 예전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안기부가 그 국정원이 인사 검증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다시 또 사찰이라든지 이런 거에 명분을 미리 포석을 깔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진짜 있어요. 이게 근데 너무나 큰일들이 뻥뻥 터지다 보니까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국정원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시민단체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이나 성향 분류해서 불법 정보 활동을 했었다 이런 기자회견 얼마 전에 있었고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이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명호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원 국장 같은 경우도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도에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 관련해서도 정보조직법에 보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보안, 범죄 수사 사무를 보게 돼 있고 조직과 직무 범죄는 국정원법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직무 범위에 국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마디로 툭 털어버리듯이 국정원이 인사검증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이게 이 국정원의 어떤 권력을 뺏기 위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을 너무나 폄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좀 더 진행시켜 볼게요. 네. 그 사회의 시스템이나 법이라는 건 역사에 기인하는 거거든. 독재 정권들이 국정원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 개입을 하고 정치인들, 민간인들 사찰하고 그게 나온 폐해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부활하자 이렇게 외치는 거고 그런데 국정원한테 그 소위 말이 인사검증이지 그거 사찰이거든요. 뒷조사하는 거. 요거를 신상 파악을 명분으로 하면 국내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는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다시 길이 열리는 건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이 국내에 문제에 개입 못하게 만들어 놨다. 만약에 윤석열이 이거를 부활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뒷공문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그 전에도 국정원이 그런 식으로 사찰하는 건 불법이었다고. 이걸 아예 못하게 해놨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국민들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국정원한테 인사검증 기능? 그냥 간단히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때 인사검증을 했다면 윤석열은 그 자리에 없어요 지금. 그 맞습니다. 자기 본인, 장모, 부인권 같은 거 국정원이 뒤에서 사찰하고 했다면 바지 진작 벗겼죠. 국정원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정보 조직을 그런 식으로 써먹지 말자는 건 국민과의 약속인 거예요. 너무 뻔뻔하게 이거를 외치는 저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 왜냐하면 그들 정권에서 그런 식으로 정권을 유지를 해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뻔뻔하게 합니까? 진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가 그 준비를 그 전에 해왔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편하게 그 뭔가 권력 교체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기존의 권력하고 이것을 바꿨을 때 한쪽에 다 일방적으로 몰아주면서 말을 잘 듣게 하고 빨리 장악을 해가지고 견제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처럼 이번 국정원 원장이라든지 뭐 차관인가요? 아무튼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논란이 이따가 말하겠지만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 붙이는 것도 결국에는 빨리 이러한 부분들 장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 먹으려고. 왜냐면 그 활용을 해 먹었을 때 과거에 자기들이 느꼈던 향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그냥 서슴지 않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뭐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에서 현장에서 데모할 때 보면 정부과 형사들도 나와 있지만 가끔씩 국정원 IO들이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정원 여기 왜 와 있지? 깜짝깜짝 놀랬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정보과 IO들이 이렇게 기관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일반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자기가 잘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권력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옆에 와 있으면 그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집권 세력이라는 게 진짜 겁나는 사실이죠. 예. 근데 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고 저는 이게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이미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권 말쯤 되면은 단독이 하나 떠질 거예요. 국정원이 사찰했다 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거를 너무 일찍 막았다. 최소한 아쉬워했죠. 임기 말쯤 돼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윤석열 에휴 씨.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자 김규현 씨 청문회하는 걸 봤더니 그 세월호 보고 조작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세월호 보고 조작했다고 인터폴 적색 수배됐던 바로 그 사람이 세월호 보고 조작은 동의 못한다. 이제 거기에 이제 시간 단위가 뭔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냥 뭐 검찰 처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다가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 이런 혐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월호 사건인데 관련해 가지고 이 김규현이 한 말입니다.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 와, 나 이거 보고 빡이 쳐가지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NSC 참석했네 하는 데 같은 소리 왜 합니까? 아니 뭐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을 뭐 하는 부분들은 그 전문 그 소속 기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책임 추궁을 정확히 하면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국가 최고 원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대응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이 만약에 안 좋은 생각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대통령은 져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거에서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행동에 대통령의 권한이 행사가 됐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성수대교라든지 뭐 이런 비행기 떨어진 사고를 갖다 대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을 지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뻔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가 만약에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에 동의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 시간을 조작한 것이 모함받는 사실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되게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작하지 않았으니까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면 처벌받게 하거나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아닌데 인터폴에 적색 수배돼가지고 공항에서 체포되고 저 같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동의하지 못하면 의혹을 한번 본인이 나서서 제대로 밝히기를 바라고 국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전을 정말 국가 원수로서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의 국민의 목숨이 죽었다고 하면 책임 소재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반성하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뭔가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국민들을 감싸 안아주고 해야 될 자리인데 그것을 마치 그냥 법적으로 재단하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이건 정무적으로 할 말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너무 우아하게 표현하고 계신데 아니, 국민을 그게 정말 개되지를 않은 거죠. 그렇지. 어떻게 그렇죠. 저는 이런 발언을 하는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인데 제가 지금 요새 내가 지금 입각한 뭐 이쪽 분들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 이렇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도 되는지 싶은데요. 지금 이 얘기한 대통령이 뭐 국가 큰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밑자락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분을 삼는 것도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제가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들고 있는 게 지금 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 가져와가지고 얘기한다고 해놓고 인사검증 정보관리단인가요? 그걸 만들 때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에 그 검증 단계 거 조사한 것들을 보고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 관리단을 두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 두겠다고 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하던 일을 다 가져오고 인사검증 아까 말한 그 정보까지 다 가져오는 거 인사혁신처 일까지 다 가져와서 법무부에서 통과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실까지 폐지한 한동훈이 중간 과정에서 조사한 상황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아니, 변희재 우리는 씨가 이미- 얘기했죠. 변희재 씨가. 우리는 이미 그러한 세력들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국민적 반대로 탄핵을 한 거예요. 다시 그걸 또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의 핵심이 뭐냐면 박근혜는 불법으로 해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행상 책임, 달리 말하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본인이 대통령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 행상 책임 그 태도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 같은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TV 보고 있었거나 뭘 하고 있어서 나중에 8시간 만에인가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상황을 모르니까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뭐 구명조끼 입고 있어도 배 밖으로 탈출 못하면 죽거든요. 이런 자아인데 국정원장이 대통령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 책임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웬만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코로나만 해도 대통령이 그 중대본에서 입는 그 민방위복 입고 그렇게 주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관장을 해야 선택과 집중도 되고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을 알리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 잡아서 이 모양인 것 같고 하나 더 정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어마이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는데 안 됐다는 그 얘기 하나 볼게요. 대통령실 홈피에서 사라진 메뉴 수상한 조짐. 이게 이제 그 청와대를 나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게 돼 있는 그게 지금 현 시스템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 보도의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의 취임식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아직까지도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투명한 정부 해가지고 우리가 뭐 투명성, 그 정부의 투명성 이런 거 이렇게 세계적으로 순위 매기고 그러잖아요. 투명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비리가 발생한다. 부패하죠. 그래서 지금 청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청산을 못했나 봐. 아직까지 그게 지금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를 일단 거기서 보여줘요. 정보 공개 청구 제도 안내 및 서식 제공 청구까지 기능한 정보 공개 메뉴가 따로 있어. 각 부서별로 궁금하면 물어봐라. 매달 올리게 돼 있어요. 다 네.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요건 박근혜 때 거예요. 요거는 박근혜 홈페이지에도 박근혜 뭐 가끔씩 보면은 박근혜가 탄핵당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국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음모론이 양산되는 거야. 박근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때도 정보 공개 청구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임식 얼마를 썼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취임식 지출 내역 공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말씀하신 건 아직 접수조차 안 되었고 이게 이제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여기 있는 직원들은 늘공이잖아요. 갑자기 어떤 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직원이 배치가 안 되었다라는 거는 구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쫄리니까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공개하려고 해도 야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혹은 뭐 그 실제 그 어디냐 국회
청와대에서 했을 때 식사 대접을 했을 때보다 뭐 얼마 더 안 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질까봐 지금 아예 이런 접수가 잘 안 받는 거다 혹은 이런 것을 이들은 경험을 해봤잖아 예를 들어서 윤도리의 부동시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줄리의 유지 논문 이런 것들 그냥 일단 피하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지금 못된 버릇이 다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 공개 청구 시스템은 딱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 안에 그 이행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집어넣고 정리만 하면 이게 쫙 뜨게 돼 있거든요.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되게 간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늘공이 있는데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 내에 지금 제대로 조직 체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막 시켜놓고 하면서 업무 분장도 잘 안 된 것 같고 이 상황에 이제 처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위에서 지시 내리는 사람이 일의 업무의 분장이 짝짝짝짝 되면 밑에서 촥 일이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는 건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돈 쓰는 거 이런 거 여전히 검찰총장 할 때의 그 상황들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재판도 공개 재판이 원칙이잖아요. 열린 곳에서 서로 할 얘기를 다 하고 검증을 다 한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게 진행하려는 것도 있고 이러는 건데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서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개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게 언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리고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점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이. 뭔가 시스템상으로나 아니면 속내에 정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니까요. 비리는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어느 정도 썼다. 그러면 이게 얼만큼 썼는지 자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특활비도 공개 안 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기 싫은 거라고 일단 봐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슈에서 사라질 거고 언제쯤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그 특활비를 집행했던 윤재순이가 있다. 그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 특활비를 윤재순이가 관리를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럼 뭐예요? 국민의 세금 지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전횡이죠, 거거든. 전횡. 예를 들어 솔직히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검찰총장 특활비를 갖고 대선 자금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무서워가지고 의혹 있죠. 자기 의혹이 검열을 있다. 하게 누가 되네요.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네.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라 그러고 보니까 이 어. 지금 취임식에 썼던 내용도 윤재순 씨가 관련돼 있는 총무비서관실에서 정리해야 되는 일이네요. 그 이야기 이따 따로 할게요. 아이고. 따로.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청와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지금 민영화 이런 논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공공기관들도 슬그머니 혹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작업을 해 나가면서 뭔가 뒤구린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새날 같은 방송도요.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인지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몇 명입니까 이거 지금? 가리는 아직 기능도 100만 안 있어요, 됐나요? 사실. 그죠, 아직 원래. 100만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구독자는 60만 60만. 넘었어. 여러분들은 저기 천 단위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60만 2,848명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새날한테 정확한 숫자가 언제인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 실시간 해드립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